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플 스피킹의 이수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요.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각 유형별 공부 전략을 함께 세워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출발해 볼게요. 먼저 토플 스피킹은 독립형과 통합형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그 중에 독립형 문제가 한 문제, 그리고 통합형이 총 세 문제가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독립형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는 둘 중에 선호하는 걸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5초 동안 생각하고 45초 동안 답변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다양한 주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더 prefer 하는지 두 가지 중에 고르시오 문제와 크게 agree, disagree 문제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준비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 문제는 총 3문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먼저 2번, 3번이 그 형태가 일치하는데요. 순서대로 보시면 reading, listening, speaking이 됩니다. 먼저 읽고, 듣고, 말하는 순서가 되겠고요. 준비 시간은 30초가 되고 말하기는 60초. 그리고 4번 유형에는 여러분 달라진 점이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reading이 빠집니다. listening이 조금 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시간은 똑같이 60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는 listening이 90초예요. 앞에 reading이 50초가 있고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듣기만 2분, 120초를 듣게 되고 그 다음 스피킹을 60초 동안 하시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2번, 3번, 4번을 각각 유형을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만나는 2번 유형은요. conversation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학교 공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공지에 대해서 상의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실 거예요. 이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을 메인 스피커라고 부르는데 그 메인 스피커의 의견과 이유를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2번 유형이고요. 여러분은 총 60초를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통합형이라고 하면은 60초 동안 말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유형이 다 60초로 일치하니까. 그 다음 3번 문제는 렉처 문제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죠. 그래서 3번, 4번은 둘 다 렉처인데 이 중에 3번은 먼저 리딩에 주제가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연자가 그 리딩에 나온 주제에 대해서 예시를 전달해줘요. 근데 이때 리딩과 리스닝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말해야 될까요? 바로 리스닝 부분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예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전달하도록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에서 예시 찾기라고 나왔는데요.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예시가 딱 몇 가지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한 가지일 때도 있고 두 가지일 때도 있어요. 특이하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들으면서 강의 앞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두 가지를 넘기진 않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총 90초 강연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예시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스피킹의 마지막 문제인 4번 유형은 또 다시 강의예요. 근데 이때 리딩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강의에서 소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주제도 소주제도 예시도 모두 강의에서 나오고요. 이 사항을 여러분께서 듣고 60초 안에 정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였죠, 여러분? 주제, 소주제, 그리고 예시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키워드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준비 시간은 20초로 10초가 줄어듭니다. 말하는 시간은 여전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제가 주의사항은 시간 조절 주의라고 써놨는데 왜냐면 2분 동안 듣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 들은 내용을 다 말하려다 보니까 1분 안에 말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말하다 끊겼는데 몇 점 깎일까요? 이 걱정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이 안 들려요예요. 그래서 단어 학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귀를 뚫으려면 단어를 좀 많이 외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 조절에 주의하는 거 그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근데 단어도 막연하게 너무 많이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 경제학 그리고 또는 가끔 심리학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생물, 경제, 심리 쪽 단어만 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유형 파악이 이제 되셨죠? 그럼 저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공고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공고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편지글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공고문일 때도 있고 교수님의 편지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의 편지일 때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스피킹에 반영을 해야지만 최고 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찾는 방법 꼭 여러분 찾아서 기억해 주시고 시험장에서 누가 쓴 글이지 요거를 반드시 리딩 떴을 때 찾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예시가 제가 한 가지거나 두 가지거나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일 때 특징을 좀 잡아드리면 한 가지일 땐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스토리가 뭐죠 여러분?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친구 얘기, 아들 얘기, 딸 얘기, 가족들 얘기, 옆집 사람 얘기 이렇게 해서 누구 얘기야 라고 앞부분에 아예 소개를 해요. 그때 아 오늘 한 개짜리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나오면 한 개짜리다. 요거 귀한 팁이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굵직하게 독립형과 통합형을 구별해서 또 전략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여러분께서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언제든 답변할 수 있는 뭐를 준비해달라고 했죠 제가? 샘플이에요. 정말 많은 주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나는 주제는 한 가지예요. 시험장에서. 근데 저번에도 이번 주제에도 같은 샘플로 난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갖고 있는 샘플만으로 정말 시험을 언제 봐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품 같은 그런 샘플을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컴퓨터이라는 샘플을 한번 가져갈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어떤 면에서 좋으시죠? 컴퓨터로 우리가 뭘 많이 하죠? 딱 떠오르는 거.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영어로 시작. I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quickly, right?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들하고 SNS 안 하고는 안 돼요. 매일매일 하잖아요, 이제. 그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시작. I can communicate with people easily.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두 가지 장점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한번 소리내서 해보실래요? 시작. I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quickly and I can communicate with others very easily.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보세요. 그럼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은 뭐예요? 컴퓨터이죠. 왜냐면 우리는 컴퓨터 샘플 있잖아요. 첫 번째 시작. Get a lo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e with people.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봐봐요. 여러분만의 스페셜한 study method가 있어요. Yes, I use my computer to study. 왜요?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시작. I get a lot of information quickly and I communicate with friends easily. Or I talk to my professor, email my professor.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온라인으로 여쭤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online versus offline. 온라인 쇼핑이 좋아요? 오프라인 쇼핑이 좋아요? 했을 때 나는 온라인 좋다. 왜? 아이템에 대한 get a lot of information quickly and I communicate with others. 그죠? 온라인상에 뭔가를 살 때 리뷰가 있잖아요. 후기 글을 읽어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우리가 소통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날 더 건강해졌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날 건강한가? 또 막 고민에 빠지고 의학이 발달했고 100세 시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 맞아 건강해졌어. 왜? 컴퓨터 때문에. 첫 번째 시작 get a lot of information quickly. 뭐에 대해서? about health에 대해서. 두 번째 communicate with doctors very easily. 궁금한 거 있을 때 doctor한테 이메일 보낸다고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컴퓨터 샘플 하나로 일치됐잖아요. 근데 내가 시험장 간 날 어떤 주제를 만날지 모르지만 I have a computer sample 그러면은 진짜 자신 있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몇 개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면서 3 옵션을 줘요. Facilities, Location, and Tuition. 이랬을 때 어떤 게 중요하다? 고민 없이 yeah, facilities 한 다음에 특히 나는 컴퓨터 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 샘부터 하면은 학생들이 시작 Students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quickly and they communicate with others easily.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컴퓨터 샘플로 봐봐요. 학교도 선택했죠. 건강해진다고 했죠. And then 온라인으로 쇼핑했죠. 그리고 우리 study method도 디스크랩하고 좋아하는 물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샘플을 소개해봤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랬냐면 브레인스토밍 한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지금 5개의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그게 뭐야?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샘플 일단 외운 다음에 이거를 apply to many different questions, right? 그렇게 하면은 독립형은 해결돼요. 그렇게 정말 많은 주제를 브레인스토밍 하고 나면은 어떤 주제 나와도 나한테 다 물어봐줘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시험장 가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그러면 통합형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뭐냐면 템플릿하고 노테킹이에요. 뭐라고요? 템플릿 노테킹. 독립형하고는 다르죠. 독립형은 이게 샘플을 외우는 건데 여기는 외워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 들은 거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들은 내용을 항상 그 틀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 conversation을 듣고 이야기하는데 메인 스피커가 announcement에 대해서 동의한다 했을 때 다 들었지만 갑자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이 있으면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man agrees with the university's decision. 이런 문장을 외워 들어가면 좋아요. 그 다음 바로 따라 나오는 문장으로 There are two reasons why he thinks this way. 그렇게 계속 잡아주는 문장을 우리가 구조 틀 템플릿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내가 연결해서 어디에 agree 하는지를 말하는 건 노트 테이킹. 적어진 내용과 템플릿 합쳐서 여러분이 1분 스피치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독립형은 다시 어떻게 정복한다고요? sample, brainstorming. 그 다음에 통합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템플릿하고 노트 테이킹 연습.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좀 잘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 외에 우리 스피킹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유창하게 말하기. 여기서 이제 유창성은 발음과 억양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쪽으로 더 연습이 필요한지를 자꾸 고민해보고 제일 좋은 거는 녹음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잘 나왔을 때 거기서 더 몇 점을 올리려면은 결국은 플루언시거든요. 발음, 억양 연습, 유창성. 그래서 유창한가를 자꾸 체크업하고 억양 연습하고 그리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원어민 선생님한테 1대1 첨삭도 좀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점수를 여러분이 획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다 파악이 되고 내가 어떤 유형도 다 자신이 생겼어. 근데 마지막 점수가 생각한 것보다 자꾸 안 나와. 그러면은 유창성을 들여다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하나하나 분석도 해보고 공부 전략도 한번 세워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점수 나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나오면 또 많은 기회가 생기잖아요. 원하는 학교에 지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